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산집도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과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앞으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네, 그죠? 그래서 과거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과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또 조정 지역에 추가로 주택 구입한 경우에는 무조건 기존에 살던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했어요. 그래야지 일시적 1가구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3년으로 늘려줬다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만. 이전에 부산이 조정일 때, 지금은 조정이 풀렸지만은 이전에 부산이 조정일 때 내가 부산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런데 부산에 집을 또 한 채 더 샀어.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지금 동래구에 살고 있는데 내가 저기 해운대 쪽에 가고 싶어서 해운대 쪽에 집을 하나 더 샀어요. 그럼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기존에 그럼 이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내가 동래구에 살고 있는 집을 2년 안에 팔아야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서 앞에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은 비과세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안 팔리잖아, 요즘에. 집이 안 팔리니까 이 기간 갖다가 1년을 더 연장을 해준 거야. 야, 그러면은 요즘처럼 집이 안 팔리니까 너 동래구에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을 3년 안에만 팔아. 그러니까 해운대 주택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팔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을 해줄게. 이런 이야기예요. 2년에서 1년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조정에서 조정으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존 원래 3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김해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김해는 비조정이었죠, 그죠? 부산은 조정이었습니다, 이전에. 자, 그러면 김해에 살던 집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은 내가 부산 조정 지역에 집을 하나 샀어요. 사고 나서 3년 안에만 김해 집을 팔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2년이 아니었어요. 3년이었어요. 비조정에서 조정이거나 조정에서 비조정 가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었고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만 2년이 적용되었는데 요걸 3년을 늘려줬다 이 이야기입니다. 요것도 한참 문재인 정권에서 틀 막을 때는 1년이었습니다. 1년이었다가 2년으로 늘어났고 이게 다시 이제 3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외우기 쉽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1, 2, 3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현재 기존 주택을 사고 나서 1년 뒤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해라. 그게 1입니다. 1년. 2. 기존 살고 있는 주택은 2년을 보유해라. 2년을 보유해라. 이게 2입니다. 3. 기존 살고 있는 주택이 2년 보유해서 그 비과세 조건을 갖췄다면은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나서 3년 안에 팔아라. 그래서 이게 1, 2, 3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원칙입니다. 참고 삼아서 알아두세요. 1, 2, 3.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제 코멘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에 급매로 나오는 것들, 사연이 있는 매물들, 그 대부분이 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 리미트에 걸린 그 시한부 매물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이렇게 급매로 팔릴 이유가 없겠죠.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월 1일까지 이 집을 갖다가 팔지 않으면은 비과세를 못 받아. 그러면 2월 1일 안에 팔려면은 가격을 팍팍팍 내라서라도 팔겠죠. 그게 2월 1일 지나서 그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는 더 이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계산을 해보겠죠, 그죠? 2월 1일 지나서
비과세를 못 받고 양도세를 낼 때는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가? 그러면 지금 얼마까지 내가 내릴 수 있는가?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쪽으로 행동을 하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금매들은 그러한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누가 집을 팔라 하겠습니까? 팔리도 않았는데 억지로 가격을 내놔서 팔 이유가 없겠죠. 그러한 사연이 있는 매물들이 많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보니까 지금 집값이 정말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거든.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어. 딱 보니까는 그러한 사연이 있는 매물들이 많아. 그래서 야 그러면 1년 정도 더 여유를 줄게. 지금 그렇게 너무 금매로 던져가지고 이 시장의 가격을 교란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마. 좀 이런 시그널로 좀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시장에서는 시한부에 잡혀있는 금매들은 좀 감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1년의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그리고 1년의 기간 동안에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이 좀 분산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나 저러나 좀 정부에서도 좀 많이 다급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 거의 한 달에 한 개 정도씩, 이건 또 저번 주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죠? 한 달에 하나씩 보면 대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1월 3일 대책 나오고,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 3년 연장, 요거는 또 한 보름 만에 또 나온 거잖아요. 그죠? 보름도 아니고 한 열흘 만에 나왔나? 그렇거든요, 지금. 지금 계속 지금 완화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문재인 정부 초기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규제들이 남아 있어요. 좀 더 풀어야 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